안녕하십니까. 황소가 닭갈듯이 천천히 더디감을 지향하는 옛날식 한문서당 무경서당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백호탕 무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백호탕은 한마디로 진호와 석고가 주재로서 청열시키는데 아주 뛰어난 좋은 약재였음을 알았습니다. 백호탕증은 속열이 꽉 차서 가슴과 흉복에 복장하는 열이 꽉 차 있고 그 배가 창하면서 그득 단단한 그와 같은 법상이고, 손으로 흉복을 만져봤을 때 마치 제 주머니를 만지는 듯 후끈후끈한 느낌이 느껴질 정도로 속열이 그득 차 있는 그와 같은 상태의 증일 때 사용할 수 있는 처방이라고 읽었습니다. 그 열이 심해서 열골로 인해서 수족골랭하는 증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역시 백호탕으로서 사용해 볼 수 있다 하는 내용이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 식조탕 무리에 대한 방증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개의 대추로 이루어진 탕이다. 탕 중에 대추의 이름을 따서 탕명으로 삼은 것 같습니다. 식조탕은 어떤 증을 나타낼 때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그림 73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자, 이와 같이 그림이 나타나네요. 역시 그 가슴, 다음에 심하, 다음에 배꼽에 걸쳐서 이렇게 병증이 나타나는 것과 같은 증인 것 같아요. 심하가 비경하면서 그득하고, 꽉 막혀 단단하면서 그득하고, 인협하, 갈비 아래를 당기면서 갈비를 당기면서 하산, 아래쪽으로 산하고, 산자는 아래로 기라 무너져 내리는 그와 같은 하산한다, 쳐져 내리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내용일까요? 여기서 산자의 의미가 갈비를 당기면서 배가 쳐져 내리는 통증, 아래로 꺼져 내리는 산증이 느껴지고, 심하와 협하, 갈비 아래 등의 곳에 손가락으로 눌러봤을 때, 손가락으로 눌러봐 약간만 스치기만 해도 즉각적으로 깜짝 놀라 두려워하면서 아파하는, 심하와 갈비 아래쪽 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보아 살짝 스치기만 해도 깜짝 놀라면서 두려운 듯 아파한다. 이 가슴 부분이 매우 민감함을 알 수 있네요. 혹은 어쩌다 기침이라도 하게 되면 갈비와 배를 당기는 통증이 느껴진다. 기침할 때에 기침함으로 인해서 충격을 받아서 갈비와 배가 당기는 인통을 느낀다. 혹은 몸을 움직이거나 손을 들어 올리기라도 하면 거동을 한다는 얘기죠. 거동. 손을 움직이기라도 하면, 즉 그거에 따라서 유동 동통한다.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같이 움직여가면서 유동해가면서 동통한다.
유동이라는 것은 이쪽 저쪽 돌아다닌다는 뜻이죠. 논일다유, 한쪽에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녀 움직이면서 동통한다. 혹은 호흡을 급박하게 하기라도 하면 통증을 또 느끼게 된다. 이것은 모두 이 무리에 속한다. 식조탕 무리에 속한다. 왜 그럴까요? 가슴이 꽉 막혀서 인통하고. 이것은 바로 흉관과 가슴 사이와 심하에 명치 끝, 흉관과 명치 아래 명치 끝 중심 부분에 수가 있어서이다. 수가 있다. 물이 있다. 도대체 이 물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일까요? 그냥 물인데, 우리 몸에 물이라는 것은 그냥 몸을 채워주는 흘러가는 시냇물처럼 물렁물렁하고 흘러다니는 액체에 불과할 텐데, 이 물이 있음으로소이다. 도대체 이 물이 뭘 얘기하는 거냐? 이 물이라는 것이 하행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다. 그 가슴에 물이 맺혀 있는데 이것이 하행할 수 없음으로 해서 이런 것이다. 하하.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말하기를 현음이라 한다. 매달려 있는 음이라. 음이라는 말은 마신다라는 수음, 음료수 할 때 마신다 라는 그런 그 좋은 의미였는데, 여기서는 그 물의 속성이 생리적인 기능을 상실하여 엉긴 투명한 병리적 산물을 수음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현이라는 것은, 현음이라 할 때 현이라는 것은 현괴요 공간야라, 빈 허공 사이에, 공간에 빈 허공 사이에 매달현 걸다 괴, 걸다 괴자죠. 그림을 걸다, 괴도 할 때 괴자가 음을 나타냈네요. 오른쪽에 손으로 걸다 괴, 매달아 건다, 매달아 걸려 있다. 현자를 보세요. 현자를 보면은 마음이 뜻을 나타내요. 마음은 마음인데 마음이 현, 고을 현자죠. 고을 현, 현령, 현감, 마음이 현하다. 마음이 뭔가 차분하게 가라앉지 않고 붕 떠 있는 상태, 허공 중에 떠 있는 상태, 그게 현입니다. 현. 우리가 간판을 이렇게 단데 그 간판을 공중에 매다는 것을 현판 할 때 현자죠. 우리가 토를 다는데, 한문에 토를 다는데 그 토를 단다, 매단다 라고 해서 현토라 한다 할 때 현자가 바로 이 현자가 되죠. 그러니까 뭔가 가슴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듯한, 우리 몸에 있어서의 가슴은 높은 부분에 해당하죠. 집에 있어서의 윗부분, 지붕 밑에 해당하는 그와 같은 천정한 지역으로서의 가슴 부분인데, 그 높은 부위에 매달려 있는 듯한 것이라 해서 현음이라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아주 재밌죠. 금괴 요략에 이르길, 후에 뭔가를 마신 뒤에 물의 흐름이, 그 물이 흘러 혀파의 갈비 아래에 있음에 머물러 있음에 해타하게 된다. 해타, 기침해 뱉을타, 침 뱉을타, 헤헤헤, 기침하고 타타타 하면서 그것을 수기가 혀파에 머물러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껴서 해타해서 뱉어내려고 하는 거죠. 해타함의 인통, 당기는 통증이 있게 된다. 그것을 일러 현음이라 한다. 본방이 주로 다스리는 증은, 혹은 지음, 버틸지, 음은 음인데 어떤 일정한 곳에 버티고 있는, 지탱하고 있는, 버티긴다, 걸림돌이 된다, 이런 의미로서의 지자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뭔가 일정한 부분에서 버티고 있는 나쁜 병적인 물질, 수음, 혹은 지음을 다스리기도 하겠고, 혹은 기침하는 사람들을 다스리기도 하겠고,
이 모든 쯤은 어디에 나타나느냐? 바로 흉관과 협, 갈비 아래와 심하에 나타나서 심하에 수음이라는 것이 정체하여 정체에서 인통하는 것을 드러내게 된다. 이 수음이라는 것이 가슴 이쪽에 맺히면은 아주 불편함을 느끼게 한다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수음이라는 것이 왜 생기는 것일까? 이것이 대단히 궁금합니다. 도대체 우리 몸에서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일까? 물이 순조롭게 잘 돌아가면 되는데 그것이 잘 돌아가지 않고 머물러 있어서 흘러내려가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흘러내려가게 했을까? 할 수 있을까? 상한론에 말하기를 태양이 바람을 맞음에 바람에 적중함에 태양 부위죠. 태양, 우리 몸의 태양 맨 외곽 지역의 방어선 태양이 바람을 맞음에 하리하고 선리 아래로 선리 내리쏟고 또 위로는 구역도 한다. 표가 풀리고 나면 이에 가히 공략할 수 있다. 그것을 태양이 중풍 바람 맞았는데 왜 하리를 하고 구역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바람 맞았을 뿐인데 태양이 중풍함에 하리 구역을 한다. 도대체 이 문장이 너무 간결해서 참 어렵습니다. 이 상한론의 문장은 그냥 딱 띄워놓고 보면은 도대체 어디가 어딘지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 진짜 어려운 문장입니다. 상한론의 문장들 보면. 자,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이 중풍함에 표에 있는 사기가 여기서의 표사라는 것은 그 양기를 흐트러뜨려서 우리 몸의 위기를 쇠약하게 만들고 덮여주는 기능을 떨어뜨리고 서늘하게 만들어서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행을 막고 기를 펼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겠죠. 이 바람은 바람인데 바람이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 바람입니까? 바람이 있으면 시원하고 좋은데 여기서의 바람은 좀 못된 바람, 아주 심한 바람, 이와 같은 바람이 아닐까 싶어요. 표에 있는 사기가 수기로 인해서라는 얘기는 수기를 따라서, 여기서의 수기라는 것은 우리 몸에 항상 존재하는 우리 몸의 전체를 운행하고 채워주는 수주지기, 물의 형태로 존재하면서 기와 같은 기의 상태로서 작용을 하는 수기를 따라서 안으로 들어간다. 수기를 따라서 안으로 들어와서 하리하고 구역함에 이르게 한다. 사기가 들어와서 수기를 따라서 들어와요. 수기를 따라서 안으로 들어와서 이것이 장의 위에 영향을 미쳐서 싸늘하게 하고 하리하고 구역하게 한다. 이때의 표증이 아직 풀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하리증과 구역증을 치료해서는 안 된다. 1차적으로 그 발단의 근원인 표증을 해소시키는 것이 첫 번째다. 만약에 그 표를 다스려서 표사가 역시 문제의 발단은 표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표에 작용하는 사특한 기운이죠. 표가 온전하게 정상적으로 지켜지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위기가 매우 허약하다든지 이와 같은 상태일 때에 사특한 기로서 작용해서 나와서 그 표의 사기가 흐트러뜨리고 나면 하리 구역은 자지하게 된다. 저절로 멈추게 된다. 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표사가 병의 근원이 되는 거네요. 표의 말단의 사기가 우리 기혈의 위기의 영혈의 흐름을 막아서 결국은 몸체로부터 그 끝에까지 펼쳐서 발산해서 통로가 되돌아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끝 말단이 막힘으로 해서 소통이 안 됨으로 해서 내부적인 중심 기관의 작동을 원활하지 못하게 하는 장운동이라든지 위운동이라든지 폐운동, 폐기가 발산해서 끝까지 펼쳐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끝에 가서 막혀버리니까 거역해 들어오면서 이와 같은 역작용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표가 풀린 뒤인데도, 표가 풀린 뒤인데도 여전히 이에 잉, 하리하고 아래로 내리 쏟는 것이 아주 날래고, 거꾸로 토해내는 것이 있는 것은 수음에 의해서, 위소의 용법이 되겠습니다. 수음에 의해 여기서 수음이라는 것이 아주 못된 역할을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네요. 이 못된 수음이라는 것에 의해서 이러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수기가 제대로 소통 안 되고 산소 공급이 안 되고 덮여지지 못하고 차가워지고 엉겨서 말랑말랑 투명한 형태의 말랑물질, 그와 같이 엉겨서 생기는 음이죠. 수음에 의해서 이런 것이다. 이럴 때는 즉 응당, 그것을 공격해야 된다. 쳐서 그 수를 제거시켜야 한다. 어떻게 이 수를 제거시킬 것인가, 대단히 궁금합니다. 도대체 요즘 현대 양의학에서 이러한 개념으로 이해를 할까요, 우리 몸을? 상한론 조문입니다. 그 사람이 칩칩 하면서 물 숫자가 뜻을 나타내서 물이 찝찝, 그 발음만 들어도 우리 몸에서 물이 찝찝하게 나온다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 사람이 찝찝 의태어입니다. 찝찝 의태어, 의성어, 한줄 땀을 내면서 찝찝 땀이 나면서 발작함에 때가 있다. 항상 그런 것이 아니라 가끔 있다금씩 발작을 해요. 그 발작을 하는데 두통, 머리가 아프고, 심화가 비하고 단단하고 그득해진 가슴이 꽉 틀어막힌다. 그 다음에 갈비 아래를 땡기는 통증이, 그 다음에 헛구역질을 하며 숨이 다급하게 몰아쉬면서 헐떡이는 짧은 숨, 단기를 하고, 한출 땀이 나오는데도 오한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표는 풀어지기는 했지만 리가 아직 화하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럴 때 십조탕으로 주인한다, 임금한다, 주체한다, 주장한다. 도대체 대추가 들어갔는데, 대추. 본증은 뭐뭐이다. 현음과 현음이 있습니다. 현음이 겸한 것이다. 태양 중풍증을 겸한 것이다. 겸했기 때문이다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겠고, 뭐뭇이 된다. 현음이 태양 중풍을 겸한 증이 된다. 이와 같이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찝찝 한출이라고 한 것은 뭐뭇이다. 미미하게 땀이 나는 모양이다. 모습이다. 찝찝 한출 하면 뭐뭇이다. 연면 한출지의다. 연면, 이어질 면, 이을면. 면자와 요 선자가 아주 비슷하게 생겼어요. 혼동이 되기 쉽습니다. 요거는 실은 실인데 오른쪽에 이것이 비단 백자죠. 비단으로 이루어진 실이다. 그래서 실이 비단실로 계속 이어져 있다. 이을면, 연면, 계속 이어지는 것을 연면이라 합니다. 이건 선이죠. 샘천자가 들어가네. 샘천. 실은 실인데 샘물처럼 가늘게 뽑아내리는 실선. 천자를 보세요. 흰백자에 물 숫자가 들어가서 아주 맑은 물이다. 맑은 물이 나는 샘물이다. 요거는 흰백자에 수건건이 들어가서 하얀 명주 수건이다. 그래서 비단백자죠. 비단백, 하얀 비단. 편신, 두루두루 편, 골고루 두루 돌아다니는 것을 편력하다. 두루두루라는 뜻이에요. 편자. 그래서 편신하면은 온 몸이 두루두루 찝찝하면서 미사유한이로다. 아주 미미하게 땀이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온 몸이 찝찝 땀이 나면서 계속해서 나면서 미미하게 땀이 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 땀은 언제 나느냐? 발작할 때에 발작할 때에 나타나는 것이 되다위. 발작 시에 있는 것이 되고, 평소 보통 때에는 땀이 안 나요.
평소 보통 때는 땀이 안 나다가 발작할 때 이 고통스러움과 아마 거역증으로 인해서 그거로 인한 땀이 되겠죠. 마치 식은땀처럼. 만약에 표증이 있기라도 한다면 즉 비록 발작하지는 않을지라도 다만 역시 항상 한출함이 있게 된다. 아하. 여기서 그 표증이 여전히 남아있기라도 하면 여기서 표증이라는 건 뭐예요? 표가 손상됨. 그래서 이 표증이 있기라도 하면 비록 발작을 하지 않더라도 역시 항상 한출함이 있다. 아하. 그러니까 표의 위기가 아주 쇠약해져서 땅구멍을 막지 못해서 줄줄 새나가는 그와 같은 상태가 몸이 많이 허약한, 기가 허약한, 끝까지 뻗쳐나가는 기가 허약한 상태의 중풍 유한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통함은 역시 표증이 아니다. 여기서 두통하는 것은 표증으로 인해서, 표증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다. 수기가 위로 충격함으로 인해서 두통을 하는 것이다. 위로 수기가 치솟아서 두통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는군요. 심하가 비경만 하는 것은, 단단하고 그득 막히는 것은, 막혀서 갈비 아래를 당기면서 아프게 하는 것은 아울러 역시 열결이 아니다. 열이 맺혀져서 그런 것이 아니다. 여기서 심하가 비경하는 것도 바로 심하에 수기가 있음으로 해서 이런 것이다. 이 모든 게 이 수기라는 놈이 이렇게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군요. 여기에서의 심하가 비경만 하면서 헛구역질을 하는 것은 표사로 인해서 이런 것이 아니다. 표의 사기로 인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 심하가 비경만 하면서 헛구역질하는 것은 표사로 인해서 이런 것이 아니다. 하하. 바로 이 수기수음이라는 것에 의해서 생겨된 것이다 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땀이 나는데도 오한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통해서 가히 알 수 있다. 표증은 이미 다 풀어졌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의 땀이 난다는 것은 아울러 이른바 직직 한출한다는 것도 아니다. 바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다. 표증이 풀리려고 하는 즈음에 잠깐 땀이 나면서 오한이 멈추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표증이 풀어지려고 하는 그 즈음에, 표증이 막 풀어지려고 하는 그 즈음에 잠시 땀이 나면서 오한이 그치는 것, 느끼지 못하는 것,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증은 뭐뭇이 된다. 수기라는 것이 안에 있고 머물러 있고, 표증이 풀어진 뒤에도 안에 있는 수기가 아직 미처 제거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다. 결국은 그 수기가 맺혀가지고, 수음이 맺혀서 이런 것이다. 왜 수음이 맺혔느냐? 이것이 궁금한 거죠. 왜 우리 몸에 이런 그 수음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느냐? 저 앞에서 표사가 들어오면서 이거죠. 표의 겉으로부터의 사특한 기가 발동을 해서 표사가 수기를 따라서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 우리 몸에 있는 수기들을 기능을 떨어뜨리고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한하게 해서 옮기게 하는 그와 같은 원인으로서 작용한 게 이 표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표사로 인해서 표사가 안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가슴에 맺히게 한 것이 아니냐. 표증이 풀어지고 난 뒤에도 안에 있는 수음이 아직 미처 제거되지 않음으로 해서 이런 것이다. 십조탕은 아울러 청사시키고 청사이열하는 제재가 아니다. 속에 있는 열을 청사시키는 제재가 아니다.
청자는 맑을 청, 맑게 씻어낸다. 청사, 청열, 사열지제가 아니다. 바로 뭐냐? 뭐뭐이다. 구축, 리수하고 한, 해표리지방이다. 해표리하는 방이다. 십조탕은 바로 청사이열하는 제재가 아니라 바로 구축, 말몰구, 쫓아내다, 몰아내다. 리수, 안에 있는 수를, 나쁜 수음을 몰아내고 표아리를 잘 화해시키는 처방이다. 표리를 화해시켜주는 처방이다. 대단히 뛰어난 처방이군요. 그러므로 그것이 주장하는 것은, 임금하는 것은, 주인하는 것은 몸으로써 한다. 심하가 막혀 단단하면서 그득하고 혀파를 땡기면서 통하는 것을 본증으로 근본증으로 삼는 것을 본증의 관건으로 열쇠 푸는 열쇠로 삼는다. 그러므로 그것이 주인하는 것은, 주로 하는 것은 바로 심하 비경이만 하는 것과 인협파 통하는 것을 근본증의 관건으로 삼는 것이다. 만약에 그것을 공략해서 수탁을, 탁한 수기를, 여기서 탁이란 말이 이제 물은 물인데 혼탁해진 물, 병적인 물, 수음 물질 같은 것이겠죠. 이것이 더 깊어지면 담이 되고 수탁을 쏟아내리. 만약에 공격해서 수탁을 쏟아내리게 되면, 그렇게만 하면 나머지 증은 그것을 따라서, 수탁을 쏟아내리는 것을 따라서 저절로 풀어진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증을 하나하나 증에 맞춰서 그걸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을 풀어주면 나머지 증은 저절로 해결되게 돼 있다 하는 치료법입니다. 비록 표는 풀어졌다 할지라도, 표의 사기가 풀어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에 두통하고 건구하는 등의 증상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모두 안에 있는 이 수음으로 인해서 이룬 것이다. 본증은 비록 중풍으로부터 시작된 중풍을 근본으로 하고는 있으나, 바람맞은 거죠. 중풍을 근본으로 하여 표사가 표의 사기가 안으로 핍박함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다만 몸으로 인하여 그것이 아직은 신렬에까지는 신렬을 형성하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두통하고 한출하는 등의 표증이 있는 것이다. 그 수기가 맺혀지는 것이 결흉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흉증보다는 좀 덜한 가벼운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풍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병상도 단지 겨우 표리가 불화하는 것을 표리가 불화할 뿐이니 이로 말미암아서 가히 알 수 있다. 십조탕이라는 것은 무엇을 주로 하느냐? 현음, 그 맺혀있는 가슴에 매달려있는, 여기서 매달려있는 음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높은 부분, 가슴 부분을, 흉곽 부분을 가리키죠. 그 가슴 부분에 매달려있는 수음을 공축한다는 뜻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음을 없애는 것이 바로 십조탕이다. 가슴에 붕 떠서 매달려있는 수음이다. 이게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금괴요략에 이르기를 맥이 깊이 잠기면서 팽팽 검은고 줄처럼 팽팽한 것은 현음으로 내통합니다. 현음으로 내통한다. 안이 아파한다. 흉협, 아니겠죠. 병 현음자, 현음을 앓는 자는 앓을 때에는 십조탕으로 주지해야 한다라고 금괴요략의 그 맥상이, 현음의 맥상이 침하면서 깊이 가슴에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침하면서 현하다. 왜 이 현한 맥이 나타날까? 팽팽하다는 것은 뭔가 긴장이 유지되는 상황인데, 현음의 뜻은 이미 앞에서 기술한 것과 같다. 매달려 있는 음이다. 현괴한다고 그랬죠. 또 말하기를 해가 기침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그 맥이 현하다는 것은
팽팽한 검은고 줄현 활시위현. 검은고 줄처럼 팽팽한 거죠. 현. 한 것은 바로 수기가 있기 때문이다. 있잖아. 뭐뭐 때문이다. 수기가 있기 때문이다. 십조탕으로 주지한다. 처리한다. 처벌한다. 기침하는 사람들이 그 맥이 현할 때에는, 현한 것은 역시 현음 수기에 속하는 것이니 마땅히 인통하는 증이 있다. 땡기는 통증의 증이 있게 된다. 땡기면서 아프다. 현음이 있으니까 그 현음으로 인해서 땡기는 통증이 거기가 막히니까 그것으로부터 뻗쳐내려가는 그 연락선에 연결된 부분들이 땡기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모양이죠. 그러므로 십조탕으로 주지한다. 또 말하기를 대저 지음, 여기는 지음이네요. 현음이 아니라 버티는, 우리 몸에서 버팅기는 음이 있는 사람들은 버팅기는 음이 있어서 기침하고 번흉하고 해번하고 기침하면서 아주 부대끼며 기침함에 부대끼는 기침이 되겠네요. 흉중이 통할 때, 흉중이 가슴이 통하면서 하긴 하나 마침내 죽는 지경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죽지는 않으나 100일 혹은 1년에까지 길게 끌고 간다. 이럴 때에는 십조탕이 마땅하다. 우리 몸에 이 지음이라는 것이, 지음이라 버팅기는 숨이 있어가지고 아주 부대끼는 기침을 하고 흉중이 아파, 흉중통 하는 사람들이 마침내 죽지는 않아요. 죽지는 않고 100일 또는 1년 내내 끈다, 끌어나간다. 이럴 때 십조탕으로 하면 마땅하다. 대체로 심흉이 동통한 것은 위급졸사함에는 이르지 않는다. 위급졸사함에는 이르지 않는다. 왜 그러느냐? 대저 본래 심하에 지음이 있으면 해수하면서 부대낀다. 답답해한다. 괴로워한다. 번이라는 것은 아주 답답증 그런 상태라고 그랬죠. 그 매번 해할 때만 되면, 해하기만 하면 흉중이 통하지만 급졸지증은 되지 않는다. 급졸지증은 아니다. 흉중이 아프지는 하나 급히 졸하는 그런 증은 아니다. 마칠졸. 그러니 날이 오래되도록, 날일자인데 왈자도 잘못 쓰였네요. 일구토록 날이 오래도록 고치지 못하지만 역시 죽는 날이 오래도록 치료 또는 죽지는 않는다. 날이 오래도록 치료되거나 또는 죽지는 않는다. 불치 역사. 죽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해석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문장이 날이 오래되도록 치료가 되지 않으면서 역시 죽지도 않는다. 여기서 이 불자는 두 개를 둘 다 묶어서 부정하는 내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하야 그 역시 땡기는 통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마땅히 십조탕을 사용해야 한다. 종합하여 이상의 여러 증을 종합하여 볼 때에 그 현음 매달려 있는 가슴 부위에 매달려 있는 얹혀 있는 음과 음으로 기침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논할 것 없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논할 것 없이 외사의 침습에 속하는 것이 외사에 침습됐다거나 혹은 아니면 혹은 흉간 심하에 수기가 있음에 속하든지 간에 그것을 논할 것 없이 심하에 수기가 있어서 인통한 것이 있을 때에는 십조탕증이 된다는 십조탕을 안목으로 삼아야 한다. 여기 글이 애매하네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상의 여러 증을 종합하여 보건대 그 현음하고 해하는 사람들은 논할 것 없이 뭐뭐에 속하는지를 논할 것 없이 외사가 침습한 것이거나 아니면 억자는 누를 억자입니다. 아니면 뒤집는 말입니다. 억압하다 할 때 누를 억자인데 앞에 있는 말을 눌러놓고 아니면 뒤집는 말이죠. 아니면 혹 흉간 심하에 수기가 있어서 심한
흉간에 수기가 있어서 유인통, 인통함이 당기는 통증이 있는 것에 속하는지를 논할 것 없이 이건 뭐 외사가 침입했느냐, 뭐 흉간에 심하의 수기로 인해서 당기는 통증이 있느냐, 이런 거 따질 것 없이 십조탕증이라는 것을 안목으로 삼아서 하면 된다. 무조건 심하의 수기가 있어서 당기는 통증, 이런 거 무조건. 그러므로 단지 뭐에 제한하지 않았다. 심하, 협하의 수기가 있다는 것에 제한하지 않았어요. 오직 심하와 갈기 아래에 수기가 있다는 것에 한정하지 않고, 혹은 척배골지간에 척추 등뼈의 사이에 있어서 눌러봤을 때에 곧 인통하는 것. 인통하는 것이나 혹은 재현, 수비, 요, 각, 연비 할 때에도 역시 가히 의용 십조탕할 수 있다. 의자는 본뜰의, 모방하다, 본뜨다. 십조탕의 그 처방증과 증에 본떠서 십조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단지 못에 한정하지 않고, 심하, 협하의 수기가 있는 것에 한정하지 않고, 혹은 모못에 있을 때 척추 등뼈 사이에 수기가 있어서 눌러보아 곧 인통하거나, 혹은 이것이 다시 척추에만 통증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다시 뻗쳐서 수비에까지, 팔뚝, 그다음에 허리, 그다음에 다리에까지 연비하게 한다. 경련하고 마비시키는 데까지 것까지 드러낼 때에도 역시 의용할 수 있다. 십조탕을 본떠서 사용해 볼 수 있다. 이게 숨이 뻗쳐내려가면은 척골 등에까지도 뻗쳐나가고, 수비, 팔뚝, 다리에까지 뻗쳐내려갈 때 인통한 것이 나타나는 것이 있을 때에도 이 십조탕을 모의해서 본떠서 사용해 볼 수 있다 하는 이런 내용이네요. 그 증이 가벼울 때에는 그 아픈 곳을 찔러서 하야금 출혈시킬 수가 있다. 이 법은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느냐? 그 통증이 척배에 있을 때에 사용할 수가 있고, 심하에 있을 때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심하는 위험하니까 척배 부분에 통증이 있는 곳을 출혈 시킬 수가 있다 하는 치료법을 또 침자법까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소통이 되게 해야 되니까 출혈을 통해서 숨이 배출되고 길을 열어주는. 대개 대조라는 것은 수기로 인해서 이르는 바인 연급증을 화하게 해줄 수 있다. 대조가. 이 대조가 이런 뛰어난 기능이 있어요. 대조는 수기로 인해서 이르는 바인 연급증을 화시켜줘요. 수기가 맺혀져서 응으로 해서 응결되어 있을 때 대조의 그 완하고 부드러운 단맛이 그 숨을 녹여서 풀어서 몽글몽글한 것을 녹여서 완화시켜준다. 이 대조는 혈을 북돋아주는 거죠. 우리 몸의 영혈. 그래서 영혈을 더 강화시켜서 숨이 영혈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군요. 당분이 들어가면 숨의 응결력이 떨어지겠죠. 응결력이 풀어지고. 차방에 있어서의 감수와 완화와 대극, 산미는 아주 극한 독한 약들로 알고 있는데요. 섣불로 쓰기 쉽지 않은 감수, 원화인가요? 원화, 대극, 산미는 아울러 써 물을 축출해낸다, 몰아낸다. 비록 축음이라고 말하기는 했으나, 음을 축출해 다 쫓아냈다고 했으나, 눌러보아서 연인하면서 통하는 것을 풀어주는 것은 즉 대조를 사용해서 그것을 화완시킨다. 연인 통하는 것을 대조가 화완시켜준다. 아주 뛰어난 대조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우완컨대 또 살피건대 이 방은 유명한 심사 선생님의 심사방의 주작탕이다. 차방은 이름하기를 심사 주작탕이라 이름한다. 심사 선생님의 주작탕이라고 한다.
상한론 중에 백호탕, 청룡탕, 현무라는 방명이 있는데 역시 있으니 불가무 주작지 명이니 역시 없을 수가 없다. 주작이라는 이름도 없이 빠질 수가 없다. 백호, 청룡, 현무가 있는데 주작이라는 이름이 빠질 수 있겠느냐? 대개 이 주작이라는 이름은 뭐뭇이니라. 그 방의 옛 이름이다. 그 방의 옛 이름이다. 왜 어째서 그러느냐? 몸으로써이다. 거기에 대조 신매를 사용함으로써 일세 고로 이름하여 십조탕이라고 한 것이다. 대조의 붉은 색을 따서 주작탕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명사 심사방 선생님께서 여기에서의 그 사신에 얽힌 이름은 바로 그 주약의 색깔을 가지고서 그것을 이름한 것이다. 그 처방의 중심이 되는 군약의 색깔로서 이름한 것이지 결무심의로다. 아울러 깊은 뜻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군요. 난 이게 대단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했습니다. 백호, 호랑이, 흰호랑이, 현무, 주작, 우리 네 개의 신이잖아요. 동서남북, 청룡,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그래서 그 백호는 취했다. 석고라는 약재의 백색이라는 색깔에서 취한 것이고, 청룡은 마황의 청색에서 취한 것이고, 주작은 대조의 적색을 취한 것이고, 현무는 부자의 검은색을 취한 뜻이다. 증에 말하기를 오래된 병과 치료한다. 오래된 묵은 병과 벽음, 고질병 벽, 음인데 그 수음이 아주 고질적으로 깊어진 거. 벽음 이거나 정담이 불소할 때 머물러 있는 담이 차고로들지 않고 흉격간에 수가 있어서 때때로 두 현통하고 머리 아찔아찔 깜깜해지고 통하고 머리가 고련하고 아주 고통스럽게 경련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안정과 눈과 신체와 수족과 열 손가락의 갑이 열 손가락의 손톱이 모두 누렇게 되거나 갈비 아래가 역시 쥐만 뻗팅기면서 쥐자는 뻗팅기다 뭔가 거기에 걸려있는 듯한 느낌으로 그득 차 있거나 음첩 못을 마심에 문득 혀파가 인통 당기는 통증이 있는 것을 치료한다. 이 모든 것을 치료하는 게 십조탕이에요. 십조탕. 대단히 놀라운 처방이네요. 아주 묵은 병과 아주 고질적인 수음과 아주 정체되어 있는 담이 사라지지 않고 흉격간에 수기가 있고 때때로 두 현통하고 고련하고 안정 신체 수족 열 손가락이 모두 갑옷이 모두 누렇게 뜨고 혀파에 역시 뻗팅기며 그득함이 있고 마심에 문득 혀파가 인통할 때 당기는 통증이 있는 것을 이와 같은 것을 치료한다. 이건 역시 현음증과 더불어 합하여 참고해야 할 것이다. 현음증일 때 쓰는 처방이 또 다른 게 또 있겠죠. 십조탕방, 원화, 감수, 대조를 각각 같은 분량으로 넣고 어느 정도 넣는 건지 대조를 5푼을 넣는다는데 5푼. 대조는 대단히 조금 넣네요. 5푼이면 대조치면 5푼이면 뭐 한 알이나 되려나요? 극은 살피건대 대조 5푼이라는 것은 아마도 전하여 베끼는 가운데에 잘못된 것에 속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육전을 사용해보니 심히 효과가 있었다. 그렇죠. 육전 정도는 써야 되겠죠. 상삼위를 전삼미 상위 3위 중에서 앞에 있는 3미는 가루내어 빻아서 분말로 만들고 또한 환으로도 만들 수 있다. 물 1잔 2푼으로 달여서 대조를 달인다는 얘기입니다. 대조만을 달이는 겁니다. 대조를 달여서 6푼으로 반이 되도록 졸여 달여서 대조 찌꺼기를 버리고 가루산 한 전씩 가루산 1전을 넣고 돈 복지한다. 한 번에 복용한다. 여기서 가루 1전이라는 것은 앞에 세미를 합해서 분말로 만든 것을 얘기하겠죠.
도엽웅 이르기를 복중에 단단한 덩어리가 있는 것이 그 모양이 가느다랗고 길며 그것을 눌러봤을 때에 긴장감이 고조된다. 긴긴긴 장장장 늘어날 장 눌러봤을 때 긴긴 하면서 장 할 때에 하고 하야 시시 철통할 때에 때때로 철통 할 때에 철통 당길 철 아플 통 당기는 통증이 있다 이 말이죠. 당기는 통증이 있을 때에 이것은 식조 당증에 해당한다. 또한 그 단단한 덩어리의 모양이 흉단에서부터 가슴 끝에서부터 배꼽 옆에 곁에 이르기까지 뻗쳐 내려 있어서 마치 누를 안 길이가 4, 5촌쯤 가량 되는 여기서 허자는 뭐뭐 가량 추측을 나타내는 허사입니다. 허용하는 말 4, 5촌쯤 가량 되는 거친 대나무를 누르는 것 같다. 누르는 것 같다. 혹은 가슴으로부터 배에 이르기까지 가느다랗고 길게 긴 장 한 것이 잡혀지기도 하고 혹은 짧으면서 갈비 옆부분에 있어서 손으로 접촉해 보았을 때에 물상이 있다. 그 대소장단을 논할 것 없이 단지 차간해야 한다. 차간 눈을 둬야 된다. 차간 입을 두다 차간하다 할 때 차간이 바로 이 차간입니다. 이 저자인데 지을 짓다 할 때는 저자인데 입는다 할 때는 착용하다 할 때는 사람이 머리에 옷을 입는다 착입니다. 눈을 입는다 하는 얘기는 눈을 거기에 쏟는다. 철통이라는 두 글자에 착안해야 한다. 단지 철통이 있느냐 없느냐 길고 짧은 이런 것 따질 것 없이 철이라는 것은 당길 철 손숫자가 들어갔죠. 만들 제자가 들어갔고 견인함이다. 당기고 당김이다. 견인함이요. 두동이 통야라. 두자는 떨다 두동하면서 당기고 두동하면서 덜덜덜 떨면서 아파오는 것이다. 참 아주 구체적으로도 어떻게 이런 환자를 마치 본인이 느껴본 것처럼 땡기면서 벌벌벌 떨며 고동치면서 하는 통증이다. 대체로 담음으로 인해서 기침함이 있을 때에는 혹은 사지 혹은 요복이 철통할 때 요복이 철통하는 것이 있을 때에 물어볼 것 없이 다른 증의 유무를 물어볼 것 없이 모두 흉복이 철통하는 것을 근거로 삼아서 그래가지고서 10조탕을 사용함에 신비로운 효과가 있다. 내가 이 방을 사용해보매 깨달았다. 그 치료 효과가 신과 같은 것을 깨우쳤다. 그래서 대조 10전을 사용해서 하기도 한다. 혹은 5, 6전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물 1잔 반으로서 달여서 반으로 육품을 취한다. 육품을 취하고 찢기를 버리고 감수말을 넣어서 잘 조화시켜서 돈복함에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감수말은 응당 뭐에 근거해야 한다. 병사가 깊은지 얕은지에 근거해서 정해야 한다. 무엇을? 그 분량을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혹은 2푼 혹은 3푼 조금씩 작은 양으로부터 해서 혹은 4푼 5푼까지 심할 때에는 1전에까지 이룰 수가 있다. 감수를 1전을 정도 넣을 정도면 대단히 강력한 축수제가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복용한 뒤에 병인이 명현하거나 명현현상을 일으키거나 토사하기를 마치 경각질환에 일어나는 것처럼 하더라도 반드시 두려워하고 황당해 해서는 안 된다. 공황할 것 없다. 경자 할 때 경자는 기울 경자입니다. 기울다 경사지다. 어떤 쪽으로 한쪽에 기운다. 경사도다. 요새 경각질환을 나타내는 말이죠. 잠깐 사이에 토사하는 것이 마치 경각질환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아니면은 마치 경도 마치 그냥 거꾸로져 낮아빠지는 것처럼 토사를 하더라도 두려워할 것 없다.
또 본방에 환을 짓는 법은 아래에서 간략하게 기술하노라. 환을 짓는 방법. 원화 일본 산자는 일본 생산되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름하기를 살마등이라는 것을 가히 넣어서 약용할 수 있다. 보살할 때 살자죠. 마할 때 마비할 때 마, 등걸 등. 살마등이라고 하는 것은 넣어서 사용할 수 있다. 감수는 질이 좋으면서 살진 것. 대극은 일본산은 쓸만하지 못하다. 이름하여 여대극이라고 하는 것은 가히 사용할 만하다. 여대극. 여가 붙는 게 더 아주 좋은가 보죠. 여대극. 위 3리를 각 등분하여 같은 분량으로 해서 가루내어 대조는 그 질이 좋으면서 살진 것으로 해서 그 육을 취하여 약과 잘 섞어서 한우로 만들되 소두 작은 콩 크기만큼 만든다. 이상 우리가 지금 한 게 무슨 탕이죠? 이게 십조탕, 주작탕이라고도 했다고 하는데, 불금을 상징하는 청룡, 백호, 주작, 현무를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로서 주작탕이라고도 했답니다. 십조탕에 대한 공부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긴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